첫인상 선택도 꽤 흥미로웠죠. 이 사람들의 센스를 볼 수 있었어. 이렇게 의자를 앞에다 두고 서로가 이제 바라보게 하는. 이거 구도 너무 구려? 근데 저기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설레임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앞에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이성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쨌든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저렇게 앉아서 저렇게 가까운 곳에서 눈을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마음이 커지죠. 의자에 쭈르륵 앉아서 기다리는, 이거는 좀 구도가 좀 그렇다. 옆에 이제 다 차라리 조금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1인칭 시점에서 보면은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 첫 번째 영수 씨는 영숙 씨를 선택합니다. 아마 이제 캐리어를 끌어줬고, 영수 씨는 조금 신중한 성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유일하게 접점이 있었던 사람을 일단 선택한 그런 상황이죠. 캐리어가 두 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밝고 귀엽다. 여유 있는 사람이지. 여유가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좀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1분간 눈 맞춤을 하고, 근데 이제 오히려 영숙 씨가 잘 못 봐요. 영수 씨는 오히려 잘 보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멘트들이 과감해. 그러니까 이런 말에 이제 영숙 씨는 이렇게까지 또 여유 있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드러내는 사람에 대한 경험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영수 씨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저런 표현을 하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영숙 씨 입장에서는 호감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영숙 씨는 물론 이 뒤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수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는 확실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 실은 허벅지가 재미. 그리고 이행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수 씨 이행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가 영 이러면서 크게 소리치거든요. 거기서 영숙님 오늘날도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심플하고 어떤 감정적인 무언가를 드러내지 않는,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막 과하게 구구절절 하는 것보다, 물론 그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적정하게 기본적으로 간단한 센스 정도 드러내는. 이따 저녁 때 또 뵐게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영숙 씨는 이제 사랑이 시작됐죠. 대박이네.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다니. 저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저 사람 매력 있네. 영숙 씨가 그동안 유지해온, 그렇지, 돌심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안광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거기서는 단지 안광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죠.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안광을 말하지만 실은 거기에서는 내가 놓친, 하지만 내 몸은 해석한 그 사람의 목소리나 자리에 앉았을 때 여유 있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배려하기 위해서 멘트를 쳐주는 것들, 그리고 차분히 걸어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지. 그래서 안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눈빛을 바라보면 그게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부분에서 빠져들었을 때 그게 내가 스스로가 설명이 안 되면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안광인 거지. 이 흔들다리 효과랑도 비슷한 거예요. 흔들다리에 올라서 내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내가 흔들다리에 올라서 무섭다라는 설명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호감이 있네 라고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지금 영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광의 기억에 남으니까 안광에 빠졌다. 근데 뭐 어느 거든 어쨌건 영숙님은 영수님의 매력을 발견했다. 그리고 영훈님, 지금 영훈님이 몇 가지 전략적 실수를 했어. 육둥 고르기가 아니었으면 나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육둥 고르기에서 몰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처음에 장미와 편지까지 준 거, 그리고 여기서 장난친 거, 그리고 이 중간에 여자 출연자들 올 때 계속해서 감탄하고 외모적인 환호를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영호 씨에게 표가 몰린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지금 만지작거리는 거를 정숙님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나한테 오니까 정숙 씨가 영호 씨의 그런 면을 싫어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영숙님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방금 그렇게 진중하게 어떤 매력, 배려하는 사람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좀 가볍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 그래서 어쨌건 갔다가 오지만 다시 정숙 씨 앞에 앉습니다. 정말 예쁜 눈을 가지셨네요. 쑥스럽지만 즐거웠습니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았어. 근데 영호 씨가 그냥 장난치는 거랑 막 이런 게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영식님은 이번에는 옥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캐리어가 아니죠. 영식님은 좀 과감하게 옥수님을 선택했죠. 영식님이 원래는 순자님이었나? 근데 이제 옥수님을 선택했죠. 그래서 검은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검은 원피스를 좋아한다고? 원피스 아닌데, 그쵸? 투피스라고 자막도 친절하게. 여기서 그 패널 분도 투피스라고. 어쨌건 옥순답게 이쁘고 눈도 마주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보고 있었으니까 마주치겠지.
내가 저 사람을,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꾸 그 사람이 날 쳐다본대. 눈이 마주친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는 거잖아. 그러면 실은 내가 그 사람을 관심 있어 하는 걸 수도 있어. 순간 눈이 마주칠 때부터 웃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철님은 이제 뒤로 갑니다. 원래 영철님이 캐리어를 들고 온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죠. 맨 끝인 현숙님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갔을 수 있겠지. 다른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영철과 영호는 성격적으로 조금 대비되는 성격일 수도 있겠지. 외모는 일단 내 스타일이다라고 좀 솔직하게 접근을 한 거고. 그쵸? 첫인상인데 솔직히 뭐 캐리어 끌어준 거 아니면 외모 뭐 둘 중에 하나지 뭐. 근데 이게 말이 너무 길었어. 현숙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단순한 미션이 아니라 그래서 숙제가 아니라 같이 친해지는 시간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여기서 일단 영우님도 물론 순자님이 마음에 없겠지만 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다. 이제 안 돼. 순자님은 약간 조금 더 이런 너무 진중한 실제로 영철씨가 이렇게 막 진지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겠지만 저런 사람 못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수님은 영자님 다들 자기가 캐리어를 어느 시점부터는 영식씨부터는 캐리어를 끌지 않은 분들을 선택하고 있긴 한데 광수님이 웃을 때 표정이 제일 표정선이 선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표정들이 뭐 되게 이뻤다. 느낌이 이뻤다. 그 광수 씨는 영자에게 향한 이 마음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광수 씨가 굉장히 고집센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성격적으로 고집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관계에서 어떤 고집을 부리는 것과 성격적으로 고집이 센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뭐 불필요한 고집을 막 그렇게 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게 내가 이제 생각할 때 한번 뭔가 꽂혔을 때 그것에 벗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걸 잘 못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첫사랑도 내가 1년을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그래서 준비성이 부족해서 장미를 준비하진 못했지만 근데 여기서도 영자님이 괜찮아요라고 바로 리액션이 좋아. 근데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장미를 줘. 이전에 장미를 접었던 거죠. 난 저거를 어디서 준비해왔나 했어. 근데 종이로 했더라고. 그래서 장미꽃 정도 접는 법을 배워놓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영훈님보다는 훨씬 전략적이지. 그리고 지금 광수님은 어쨌건 영자님에게 분명히 꽂혔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감사를 하고 아직 표를 못 받은 순자님은 굉장히 시무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마지막 남자가 순자에게 가지 않았죠. 인사는 인사대로 다 해놓고 순자를 지나쳐서 고민하다가 현숙님에게 앉아요. 패션이나 이런 부분도 좋았고 키나 외모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근데 이건 어쨌건 첫인상 선택이다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런 정도죠. 그래서 눈길이 확 갔다. 현숙씨 레이저 쏘고 있어. 지금 현숙씨가 상철씨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매지가이를 통해서 상철씨의 뒤를 보고 있는 걸까? 현숙님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햇살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숙소에 가서도 대화랑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그래 주실 거죠? 라고 질문으로. 근데 순자님이 선택이 안 돼서 이제 좀 좌절을 했죠. 시무룩해질 수밖에 없지. 혼자서 그랬는데 어떻게 또 기분이 좋겠어. 근데 선택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시무룩하지 않았던 사람은 낯설 사계의 백합님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쿨하게 그거를 넘겼죠. 근데 이제 그 백합님이 대단한 거지 뭐 그건. 백합님은 남자들이 별로라서 타격감이 없던 건 아닐까. 굉장히 날카롭고 가능성 있는 말씀인데요.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겠지만 백합님이 남자들이 괜찮았어도 타격감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태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제 시작되죠. 이 낯설 PD의 만행. 6등 고르기. 6순위 남기고 다 지워버리기. 꼴찌만 남기고 다 지우라고요? 그거에 바로 힘들어하죠. 내 감정은 1위인데 이 사람 사진 남겨놓고 싶은데라는 생각, 뭔가 그런 거에 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옥순님은? 그런데 벌써 힘들어. 상철씨를 하는데 옥순씨가 이게 되게 감성이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가 돼서 그렇지 이런 걸 보면 사람 자체가 되게 선한 사람 같아요. 여기서도 상철씨 사진을 약간 이렇게 보죠. 자기도 미안함 때문에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막 민망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여기서 나중에 다시 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철 굉장히 감사해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분들은 질투하고 약간 뭐 질투는 아니지. 약간 그렇게 축하를 하고 그리고 영수는 오 이러고 있고 광수는 아쉽고 영식이 가장 아쉽긴 하겠지. 골랐으니까 옥순 씨를 골랐으니까. 영식 씨 씁쓸하죠. 안쓰럽다. 상철 왜 이렇게 좀 안쓰러운 형님 같은 느낌이지? 옥순 씨가 진짜 되게 미안해요. 마침 또 처음이야. 처음이니까 되게 미안하고
민망해하고 있죠. 육순이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단지 피부 톤이다. 표현 자체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수에서 순자가 영철 씨를 거절하면서 쌍꺼풀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철 씨도 이제 내가 약간 좀 까무잡잡한 편이어서 하얀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상철 씨가 조금 하얗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짐 들어드릴게요 할 때부터 이미 몇 발짝 안 뛰었는데 잠깐 손이 아니 벌써 아니 괜찮아요. 내 짐은 내가 들게요. 제발 제가 더 이상 제 마음에 부채의식을 갖지 않게 해주지 않을래요? 근데 그 말을 하진 못하지. 그러니까 옥수님은 이게 너무 미안하잖아 지금 벌써 마음이. 다른 사람들도 웃고 있지만 남 얘기 같지 않을걸? 지금 당장은 웃지만 근데 지금 남자분들은 그냥 정말 신나서 그러는 줄 알고 신나서 이러고 있고 옥수님이 벌써 너무 다급하잖아. 근데 상철님은 그냥 옥수님이 그냥 나를 배려해서 그러는구나 생각하겠지. 그래서 이게 소개팅을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성분이 나랑 밥 먹으면서 막 극구 덧칠을 했다. 아니면 그냥 밥을 다 샀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그럴 때는 그냥 나한테 정말 다시는 안 볼 사람으로서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상철님은 그것도 모르고 잘 살겠습니다 하면서 가고 있어. 여성 출연자들은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밝게 웃지만 지금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른다. 바로 저 옥순 씨의 모습이 바로 다음에 본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 지금 여기 이분들은 아쉬워하지만 그게 아닌데. 하필 또 저렇게 또 리액션이 또 강하고 살짝 조금 좀 뭐랄까 좀 긴장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 쭈구리 같은 면이 있잖아요. 조심스럽고 타인을 또 배려하는 그런 면이긴 하지만 그런 또 상철님이 처음으로 걸리면서 또 옥수님과 이렇게 또 대비가 되네요. 옥수님이 너무 불편해하고 미안하니까 계속 자기가 들려고 하죠. 안절부절 못하고 근데 상철님은 지금 너무 힘이 나. 옥수님이 날 골라주다니 제가 끝까지 끌어들일게요. 너무 힘이 나요. 근데 이제 저렇게 이 상황을 웃고 즐겼지만 현기증이 나죠. 광수님 사진은 누가 갖고 있었죠? 순자씨. 살았어. 2개를 들겠다고 굳이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가는데 2개를 또 굳이 들고 가네요. 광수님의 짐 자체는 또 크지 않군요. 약간 근데 18기 정도 되면은 약간 패턴을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주를 자꾸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할 때도 검사를 할 때도 검사를 이미 받아본 사람들이 검사를 하면 이제 검사에 오염된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염된 데이터다, 오염된 이제 약간 이분들은 나는 솔로의 패턴에 오염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자꾸 변주를 주는 거지. 광수 씨가 이렇게 막 활기차게 가니까 영자 씨가 좀 표정이 좀 착잡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광수와 영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두 사람의 관계를 밀려고 하는 건가? 구해줘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근데 아까 저 안 구해줬잖아요.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 드립을 치는 사람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 내가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을 때는 공격적인 드립이 나가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비꼬기가 될 수 있어. 감정이 안 좋으면 수동 공격이 비꼬기로 나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드립 욕심과 이런 게 있는 사람은 항상 비꼬기로 나가기가 쉬워. 그리고 정숙 씨는 영철 씨. 남자 출연자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기도 했겠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이지? 캐리어를 들어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명도 안 고르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 근데 안 했어. 그런 패턴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의심하기가 좀 힘들 수 있겠지. 영철 씨는 과감하게 먼저 가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부러운 마음에 박수를 치고 여기 정숙님도 미안함에 마다해요. 근데 정숙 씨가 영철 씨를 안 고른 이유는 이제 확실하지 명확하죠. 이행시가 진지했기 때문이야. 되게 재밌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진지한. 이행시가 너무 진지했어. 정숙님은 그게 들렸거든. 더 잘.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정숙님이 여기서 계속 먼저 대화도 걸고 그렇게 가요. 정숙님이 뭔가 실속 없이 끝날 것 같긴 한데 좀 아쉽죠. 정숙님이 보면은 되게 성실하게 나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같고 되게 헌신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아쉽고 특히나 영훈님이 굉장히 좌절스럽죠. 그리고 영식님은 혼자 갑니다.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아서. 실은 아무도 6위를 고르지 않았으니까. 일단 외적으로 분명히 딱 튀는 그런 강렬함이 있다 보니까 첫인상 선택에서는 6위를 하기엔 좀 어렵지. 하지만 본인은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영수님이 여기서 차크죠 이러면서. 근데 진짜로 실제로 결과는 영수님의 예측이 맞았어. 하지만 그 예측의 근거가 틀어진 거지. 그리고 영수님이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나는 자신감도 있고 갖춘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겠지. 첫인상이 예를 들어서 뭐 영호나 영식 같은 사람보다 더 좋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겠지. 영수님은 내가 가진 무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유와 이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함 그리고 어떤 센스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제발 눈치를 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성 출연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애가 탈 것 같아. 이게 지금 남자들이 여성 출연자들의 마음을 얻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서로가 얻어야 되는 프로잖아.
근데 지금 여성 출연자들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마음이 있는데 라는 말을 못한 거 된 거잖아. 난 딴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데 라고 괜히 내가 원하지도 않는 질수작전을 한 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질투가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굳이 불필요하게 상대에게 저런 부분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는 여성 출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 오해를 살까봐. 현숙님도 그렇고. 영우를 첫인상으로 선택한 사람은 전부. 전부. 영우가 선택된 그 이유에는 좀 가벼움도 있지만 옥순 씨가 등장할 때 이럴 때 어떤 외모 칭찬을 너무 과하게 사람들이 들리게 한 거, 정숙 씨에게 너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좀 과한 어필을 했던 게, 그런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6위로 선정할 수 있는. 영수님은 여유 있게 그래도 웃어요. 웃고 캐리어 5개, 5개라니. 근데 이때 영숙님이 영수에게 눈을 보내요. 눈빛을 보내. 이게 영숙님이 담은 이 텔레파시에는 나는 당신이 1위였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죠? 띠리리 보냈지. 하지만 영수에게는 어떻게 왔어? 나 골라줬는데 골라주지 않아서 미안해요. 나는 영우님이랑 갈게요. 그래도 미안한 내 마음 알아줘요. 정도로 알겠지. 영수님은. 근데 어쨌건 영숙님이 이런 거 한 거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약간 영숙님이 가진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감? 그런 리더십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아, 고도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제 눈맞춤으로 시그널을 보내는데 이 시그널이 고지곳대로 전달이 안 되지. 설마 6위를 골랐을까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나 같아도 이거 1위를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은 들겠지. 왜냐면 캐리어가 하나도 안 겹치니까. 그거를 예측하는 게 이상한 놈이지 실은. 그렇게 영숙님이 고르지 않은 이유는 까불이 스타일. 영숙님은 조금 진중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좀 진중한 스타일을 선호. 아무래도 영자님은 좀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와 딸처럼 내가 이렇게 활발하면 좀 이 사람은 좀 진중하게 좀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나를 감싸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꿈꾸고 있겠죠. 그 아버지와 딸 관계가 조금 건전하게 치환된, 건강하게 치환된 그런 연인 관계를 꿈꾸고 있겠지. 그리고 옷을 되게 잘 입었는데 주말에 압구정에서 볼 것 같은 스타일. 그래서 옷에 별로 관심 없고 오히려 수더분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다. 야망 있고 수더분한 스타일. 그러면서 또 여유 있고 또 배려심이 있는 17기의 영철님? 농담이에요. 네. 그렇게 떠나가는 분들을 허전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영수님. 근데 이제 실제로 저건 허전함은 허전함이 아니죠. 여기에서 근데 술자리가 되게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한 드립하는 순자님, 그리고 또 솔직하면서 좀 그리고 그 말을 재밌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정숙님, 그리고 영수님을 관심 있어 하는 영숙님. 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수님도 약간 순자님하고 티키타카가 되면서 막 그런 손풍기 드립도 치고 막 하는 것 같아. 영식과 영수가 육순위 한 표도 못 받음. 영식은 일단 외적으로 멋지잖아요. 멋지니까 육순위를 안 받은 거고, 영수는 영화에서 평점으로 따지면 가족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7점이고 8점인데 1점짜리는 아니야. 그래서 평점이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약간 그런 평점이지. 꼴찌가 되긴 힘든. 그냥 결혼하기에 무난한. 근데 실제로 영수는 굉장히 강한 면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영수가 손풍기 드립을 치면서 이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렇게 선택이 바뀐 얘기 나오고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호가 슬슬 내가 세 표가 나한테 몰렸을 리가 없는데라는 슬슬 현실 자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걸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실제로 영수를 선택하는 사람은 한 명 이상이죠. 영숙 씨는 확실히 선택할 거고 아마 또 다른 사람이 영수 씨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육순이 영호입니다. 아, 영호가 진짜 약간 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 아까 누구도 그러셨는데 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호 씨는 조금 스타일을 조금 더 차라리 좀 차분하게 바꾸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그런 성실함과 차분함,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항상 노력하면서 사는 삶을 드러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따가 10시에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국인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따가 또 봐요. 고맙습니다.